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견문장까지 이제 끝이 났는데 견문장을 할 때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저희 명사절을 했습니다. 명사절 같은 경우에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주어랑, 그러니까 전체 문장에서 지금 주어랑 그 다음에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 하나 부사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좀 거기까지는 이해를 좀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명사절이 전체 문장으로 봤을 때는 부사어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으로 봤을 때 주어뿐만 아니라 목적어도 있고 부사어까지 있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해 두도록 하십시오. 나머지 관형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문장 안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고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사어의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자, 됐으면은 이제 마지막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이제 남아 있죠. 뒤에 문장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자, 교재 105쪽이 되겠습니다. 105쪽. 자, 105쪽을 보면은 우선 올바른 문장의 사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이따가 뒤에 문제 기출 문제가 좀 여러 개 문제가 한 10개 좀 넘게 실려 있을 건데 그 문제를 보시면은 보기에는 이렇게 이론은 간단하게 이렇게 보이고 있어도 실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문제를 풀 때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 유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올바른 문장의 사용 1-1번을 보면은 주어 그리고 서술어의 생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 구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는 생략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문장 구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교재에 나오고 있는 말 그대로 지금 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문장 구조 사용 자체가 이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예로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도로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다라는 전체 주어 서술어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작되다는 도로 공사 부분이 주어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지금 문장을 보게 되면 우리 문장 구조를 보게 되면 가운데 지금 고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결 어미를 통해서 문장 전체가 주어 서술어가 크게 두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러면은 뒤쪽에 나오고 있는 문장 전체에 주어 서술어가 있어야 되는데 불투명하다라는 서술어는 나오고 있는데 앞부분에 뭐가 없느냐? 주어가 지금 생략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로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도로가 언제 개통될지는 불투명하다라고 해서 도로가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잘못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화살표 밑부분을 보게 되면은 도로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도로가 언제 개통될지는 불투명하다라고 해서 도로가라고 나와 있는 두 번째 문장이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두 번째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회사의 부도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근무 환경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역시 두 번째 이 연결 어미를 통해서 두 번째 문장을 봤을 때 지금 주장한 사람이 지금 생략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바로 밑에 화살표에 있는 내용을 봤었을 때 모든 직원들이 회사의 부도를 걱정하고 있을 때 자, 바로 뒤에 주어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이 과정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는 그는 그녀는 이라는 주어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장한 사람의 주어 사람에 대한 이 과장이라든지 그는이라든지 또는 그녀는이라든지 구체적인 이제 대상만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과장이라는 부분에 따로 밑줄을 하나 그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고
드라마로도 많이 만들어지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역시 마찬가지. 이 사실 뭐 지시어라든지 뭐 별다른 게 지금 나와야 되는데, 뭐 역시 주어라든지 또는 지시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순신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고, 또는 이순신의 생애 또는 그의 생애라고 해서 뭐 사람 이름이 들어가도 되고 지시어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주어를 뜻하는 마땅한 지칭어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된 부분이므로 이순신 밑줄 그어 있는 부분으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이 영화는 수해를 당한 현장에서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담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중간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역시 수해를 당한 현장, 여기서 어떻게 서술이 되었다라는 서술 부분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촬영하다, 서술어가 지금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밑에 서술어가 생략이 되어서 어색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이 영화는 수해를 당한 현장에서 촬영되다라는 서술어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올바른 문장의 사용 첫 번째는 주어 또는 서술어가 생략이 되었을 때, 주어와 서술어가 생략되었을 때 주어라든지 서술어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주어, 서술어가 생략된 부분은 문제 난이도로 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부사어 생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점점 서늘해져 가고 있지만 청결히 하는 마음은 변치 말아야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무엇을 청결히 하는지에 대한 무엇을 해당하는 목적어가 생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밑에 화살표로 보게 되면 날씨가 점점 서늘해져 가고 있지만 청결히 하는 마음 앞에 목적어를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을 청결히 하는 마음은 변치 말아야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또 다른 문장을 보게 되면 나는 지난 가을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역시 목적어가 생략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바로 밑에 화살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왼쪽에. 자, 그래서 올바르게 고치면은 나는 지난 가을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무엇을 운동을 열심히 하다라는 그 목적어를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이번에는 부사어의 생략이 되는 것인데, 시청자들이 나와서 집안의 자랑거리를 소개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나오다라는 부사어가 지금 생략이 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시청자들이 어디에 나왔느냐, TV에 나오다라는 TV에라는 부사어가 생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V의 밑에 지금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부사어를 집어넣어 주면서 집안의 자랑거리를 소개하다라는 내용으로 쓰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도 역시 부사어가 생략이 되고 있는데,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응하면서 산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뭐에? 환경에가 되는 것이겠죠.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은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에 순응하면서 산다라고 해서 환경에라는 약간 굵은 글씨가 있습니다. 거기에 밑줄 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한 부분은 목적어와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목적어와 부사어. 그 부사어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 서술어의 자릿수 할 때 그 필수적인 부사어라고 해서 그때 한번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이 부사어는 그냥 뭐뭐에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쉬운데, 이게 나중에 실제 기출문제라든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은 막상 낯선 지문, 그러니까 낯선 지금 선지에 해당하는 문장이 나왔을 때 실제 풀어보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반복 사용인데, 이것도 사실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유란 다른 사람에게 구속을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하다라든지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지금 앞부분에 주어 부분에 자유가 들어가고 있는데 서술어 부분에서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 이다의 구성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에서 지금 자유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서술어에서 자유가 나와버리니까 단어가 이렇게 불필요하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색한 문장이 되어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다시피 자유란 다른 사람에게 구속을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은 의미의 중복이 나오는데 의미의 중복도 역시 기출문제를 통해 상당히 많이 나왔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월드컵 4강 신화는 예견 자체가 이미 미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4강 신화는 미리 예견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 나와 있는 미리를 없애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드컵 4강 신화는 예견된 것이다 라고 해서 미리를 삭제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점도 역시 중간 부분을 보니까 신작 자체가 새로 무언가를 만들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앞부분에 새로 만든 역시 겹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만든 영화도 말이 성립이 되고 신작 영화도 역시 말이 성립이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에 나오고 있는 4강 신화는 미리 된 것이다. 이거는 말이 성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예견되다라는 예견을 남겨두고 미리를 삭제하면 되겠지만은 두 번째 점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앞에 것이 삭제되든 또는 뒤에 것이 삭제가 되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말이 성립이 되는데 문장이 성립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삭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지금 의미 중복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지금 옥상도 그렇고 오른쪽에 위도 나왔고 둘 다 위를 뜻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옥상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 처가에 해당하는 가 자체가 집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 집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처가라는 말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전자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역전과 그리고 앞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그냥 역전이라는 말만 어휘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부분을 보면은 방학기간 그리고 오른쪽에 동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방학 동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방학 기간이라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지금 나오고 있는 분가루도 역시 마찬가지 분 자체도 지금 가루라는 의미가 지금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도 역시 뼈 자체가 골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3번. 자, 괄호 3번은 문장 성분 사이에 호응이 어색한 경우가 되는데 자, 오늘은 비와 바람이 불었습니다. 비는 불지 않습니다. 비는 내리겠죠. 하늘에서 아래로 지상으로. 그래서 오늘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라고 해서 대등적 연결어미에 해당하는 고가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화살표 표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보면은 더욱 큰 문제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요거는 어떤 문제는 뭐뭐 한다는 것이다 라는 문장 구조로 가는 것이 어색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는 안 좋은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아래 부분을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 새로 시작하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뭐 한다는 것이다 라는 서술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밑에 아직 늦지 않았으니 새로 시작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네 번째 점을 보게 되면 현재의 금융대출 정책은 앞으로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전망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나오고 있다시피 사람이 앞으로 예견된 행동,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대출 정책과 전망이라는 서술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는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화살표가 두 개가 나오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그 다음은 여러분들 이거 좀 암기를 좀 해두도록 하십시오. 이게 문장 그 구조에 호응이 되는데, 비록 뭐뭐 할지라도 라고 해서 거기 밑줄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비록 뭐뭐 하더라도 이런 문장 구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결코 뭐뭐 하지 않겠다가 되겠죠. 세 번째는 하물며 뭐뭐 하랴 라는 문장의 구조, 그 다음에 왜냐하면 뭐뭐 했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 구조. 그냥 이거는 그대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또는 내가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문장,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모름지기,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뭐 해야 하다가 나오고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문장 구조가 그대로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휘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뭐뭐 하지 않겠다가 되겠죠. 역시 그런 문장 구조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간 역시 마찬가지 뒷부분은 부정이 와야 되겠죠. 뭐뭐 아니다 라는 말. 그 다음에 마치는 뭐뭐와 같다라는 말이 사용이 되면 되겠고, 차마 뭐뭐 할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이 지역은 무단 입산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60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주어는 이 지역은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처벌받게 되다, 지역이 처벌받는다는 문장 구조가 이상하죠. 주어가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아랫부분을 보게 되면은 두 번째 화살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이니까, 이 지역에 무단 입산하는 사람은 자연공원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라는 문장 구조를 보니까 처벌받는 대상이 이 지역에 무단 입산하는 사람 자가 되겠죠. 자, 요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전체 주어와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서술어가 깔끔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동그라미 2번을 보게 되면은, 자, 지금 보니까 절대로 뭐뭐 해서는 안 되다라는 서술어와 호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뭐 해야 하다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뭐 해야 하다는 반드시 내가 뭐뭐 해야 하다라는 문장 구조가 맞는 것이지 절대로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라는 말을 반드시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뭐 해야 하다라는 문장 구조로 고친 내용이 되겠고, 이번에는 사람은 모름지기 열심히 공부하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모름지기는 우리 위에 보면 알다시피 모름지기 뭐뭐 해야 한다라는 문장 구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름지기 열심히 뭐뭐 해야 한다라는 문장 구성으로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나오고 있는 긍정적인 호응부터 시작해서 가정적 호응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 쪽도 역시 마찬가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 동그라미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자, 수식어, 피수식어의 호응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수입 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게 지금 오른쪽에 가로를 보시고 보게 되면은 수입 닭은 판 것이 아니라 팔린 것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팔다를 팔리다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아니라 국내산으로 속여 팔리다. 닭이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팔리다 적발된 수입 닭이 되겠습니다. 수입닭. 만약에 팔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파는 사람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지금 닭이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팔리다가 네, 맞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보게 되면은, 그 첫 번째 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결국 뭐 피동이라든지 사동이라든지 네, 이런 구체적인 우리가 배웠는 내용들이 모두 다 지금 문장 전체에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네, 이런 문장 구조에서는 다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체와 그 다음에 뭐 객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쓰셔서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점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실종된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하다라는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환자가 실종이 되었는지 환자의 권리가 실종이 되었는지 애매모호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매모호한 관용어가 이렇게 잘못 사용이 된 경우에는 어순을 조절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라는 말을 가장 앞쪽으로 빼주게 되면은 결국 환자의 실종된 권리가 되는 것이군요. 그래서 환자의 권리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서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게 환자의 실종된 권리라고 해서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은 어순을 조절하다라는 것으로 하나 메모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순 조절. 네. 어순이라는 것은 뭐 주어 목적어가 있을 때 목적어 주어를 뭐 바꿔주시면 되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마 네, 좀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그림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 되겠죠. 첫 번째 화살표가 돼요. 첫 번째는 저기 맞습니다. 첫 번째 화살표가 맞네요. 아버지께서 그린 그림이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직접 그린 그림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를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그린 그림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직접 가지고 계신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점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의 지금 문장 내용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요것도 네, 정확히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는 거는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화살표 1, 2, 3 세 개 중에 하나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로. 어떤 의도에서 내가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지 그대로 표현하면 되겠고, 자, 이번에 바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아름다운 고향의 하늘을 생각하다가 있는데, 고향이 아름다운지 아니면은 하늘이 아름다운지 애매모호하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어순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아름다운 하늘을 생각한다. 결국 고향 그리고 아름다운이 결국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하늘을 꾸며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고향의 아름다운 하늘을 나타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이번에는 고향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역시 하늘을 생각하다라고 해서 쉼표 반점을 통해서 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순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쉼표를 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네,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보면은 언제나 노력하는 그가 사랑하는, 자, 지금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가 빠져있네요. 그가 사랑하는 친구가 빠져있습니다. 사랑하는 네, 뭐 친구라는 걸로 해서 뭐 하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서술 부분이 빠져있네요. 자, 그래서 언제나 노력하는 그가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언제나 노력하는, 즉 꾸미는 대상이 뭐 그를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가 사랑하는 친구를 말하고 있는지 모호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언제나 노력하는 반점,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친구라고 해서 결국 그가 사랑하는 친구를 꾸며주다라고 해서 네,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반점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마지막 점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와 서술어의 호응이 되는데 그는 초보치고 적응을 잘하지 못하다. 이상하죠. 뭐뭐치고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르게 빨리 적응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보치고 초보이지만 뭐뭐를 잘한다. 네,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죠. 또는 치고가 안 들어가려고 하면은, 잘하지 못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는 초보라서 적응을 잘하지 못하다. 이런 형식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의 첫 번째 점에 나오고 있는 내용,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구해봤다의 뭐가 되겠습니까? 뭐뭐에 구해봤다가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뭐에 구해봤다가 아니라 시간을 구해봤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이 이상하겠죠. 그래서 구해봤다라는 서술어는 뭐뭐에 구해봤다라고 해서 네, 부사격 조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네, 뒤에 괄호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은 피동표현 그리고 사동표현은 남용한 경우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 밑에 동그라미 1번을 보면은 자, 지금 약화되어지다가 나오고 있죠. 자, 약화되어지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피동을 보게 되면은 네, 뭐뭐 되다 그리고 뭐뭐어지다. 피동, 통사적인 지금 피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두 번 지금 중복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중 피동이 연속해서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두 번 쓸 이유 없습니다. 두 번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없애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바로 밑에 화살표 표시에 나오고 있는 것은 되다라는 피동 네, 표현을 없애버리고 뭐뭐어지다만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약해졌다가 되니까 이게 되겠죠. 약해다가 어지다가 붙어서 네, 약해졌다로 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약화되었다. 그것도 되죠. 왜냐면 어지다가 없애고 되다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네, 요거 꼭 밑줄 긋도록 합시다. 거기 보면은 가동시키다가 나오고 있는데, 시키다. 이 시키다는 이 사동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동 표현이라 해서 뭐뭐게 하다 또는 뭐뭐게 시키다가 있는데, 이 시키다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사동 표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시키다라는 말을 굳이 안 써도 되는 것을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뭐 하다라는 내용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기계를 하루 종일 가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거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가동시키다 라고 해서 시키다. 네, 굳이 사동 표현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장 구조가 시키다는 말이 뭐 크게 잘못된 건 사실 아니죠. 아닌데 불필요하게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냥 가동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도 문장에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데, 이 피동, 사동 같은 건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남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을 강조한다라든지 내가 그 대상을 무언가를 시키다라는 의미를 지금 강조할 때 보통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때는 굳이 강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하다라는 의미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사동 표현이 사용이 되고 있으므로 네, 어색한 문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의 1번에 나오고 있는 기억 그리고 니은 그리고 디귿, 네, 이 부분은 쉽습니다. 저 배를 보십시오 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 요게 그 나중에 우리가 어휘에서 할 동음 이의어가 되겠습니다. 동음이의어. 자, 똑같은 배가 있는, 이게 다이어 아닙니다. 다이어.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중심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때 아마 못을 예로 든 것 같은데, 못이라고 해서 날카로운, 네, 나무와 나무 사이를 접합해주는 날카로운 이제 금속 물질, 요게 이제 못이라고 했을 때 이걸 중심 의미라고 한다면은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았다라고 했었을 때 이때 못은 주변 의미가 되겠죠. 역시 날카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상처라는 의미로 문맥적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이어가 되는 것이고 이 동음이어에 나오고 있는 내용은 배라고 했었을 때 사전에서 전혀 다르게 실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신체에 해당하는 배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바다 위에 떠 있는 선박배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과일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얘네들은 사전이 다르게 실립니다. 다르게 실리고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못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아까 제가 못을 예로 들었으니까 여기 뭐 01이 있으면은 뭐 02 뭐 정신적인 상처는 한 07 정도 해서 여기 정신적인 상처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문장도 아마 하나 정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구조적인 중의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철수와 순이를 만나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나는 지금 철수와 순이를 둘 다 만났는지 아니면은 나는 철수와 함께 순이를 만났는지 역시 문장 구조가 중의적으로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은유적인 중의성이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김 선생은 호랑이다라는 것인데 김 선생님은 호랑이처럼 무섭다, 은유적인 표현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김 선생은 호랑이다라고 해서 연극을 통해 호랑이의 역할을 맡았는지 이 약간 은유적인 중의성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참고 부분, 참고 부분에다가 꼭 중요 표시를 해두도록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어순을 조절하다, 쉼표를 사용하다, 필요한 정보를 더 첨가하다 이런 것들 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 뒤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1번 문제 잘 나옵니다. 특히 그 체크 하나 해두도록 하시고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자, 1번에 1번 선지 하나 체크해 주시고 1번에 2번 선지 체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1번 선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에 3번 그리고 2번에 4번 꼭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게 되면은 3번 선지 하나 체크해 주십시오. 거기.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로 가시면은 자, 4번에 1번 선지 체크하십시오. 거기 벌써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1번에서도 나왔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됐으면은 4번에 2번 선지 꼭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4번에 5번 선지 체크해 주십시오. 5번 선지. 뭐 나중에 우리가 이제 뭐 한글 맞춤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든 또는 던이 어떻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느냐 그 부분이 되는데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로 가서 5번 문제는 5번에다가 체크 하나 해두도록 하시고 6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법이 되는데 이거는 6번 문제 전체가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 유형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 문제 자체는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역시 6번과 동시에 7번도 크게 별표 표시해 두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장의 구성이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장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는 3번과 4번에 체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번을 보면은 외국어 번역투라고 나오고 있는데 일본식이라든지 영어식이라든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10번만 지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본다고 해결이 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습니다. 9번까지는 거기 이제 제가 그 답을 해설을 쭉 다 달아놨는데 이게 10번을 보니까 답만 이렇게 확인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복습하시다가 공부하시면서 문제 풀다가 10번은 답답해 할 것 같아서 10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만 지금 간단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어려우면은 안 푸셔도 괜찮습니다. 어렵습니다. 진짜. 자, 충분히 보셨죠? 보셨으면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뭐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어색한 문장이다라는 거는 아마 좀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건데, 아마 동그라미, 네, 선지 2번은 이게 뭔 말이지,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문장 성분이 지금 중복되어서 바른 문장이 아니다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규정을 폐지한다라든지, 이를 폐지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규정은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은는에 해당하는 보조사이기 때문에 이 보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격조사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 근데 지금 여기는 규정을 폐지한다라고 했을 때 규정은은 목적어의 네,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규정은도 목적어가 되고 이를도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를 없애주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그래서 1에 해당하는 규정을 폐지한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규정은도 목적어가 되고 이를도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목적어의 중복이 되겠습니다. 중복. 자, 그 다음에 3번은 수식어들의 순서가 바르지 않아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6세기 이 지역의 횡렬식 고분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6세기 이 지역의 횡렬식 고분. 자,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6세기 이 지역의 횡렬식 고분으로 꽂혀주시는 게 고고학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와 이 지역의 횡렬식 고분이 둘 다 분명하게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 5번은 네, 마지막 문장 구조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데킬라를 마시는 게 좋다는 것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고쳐주십시오. 좋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좋다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이 음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언어, 음운, 형태소, 그 다음에 단어, 구, 절, 그리고 이제 문장까지. 문장으로 치면은 뭐 혼문장도 있고 견문장도 있고 문장 성분이 이제 잘못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여기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사실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보통 이제 구성이 되고 있겠죠. 물론 우리 이제 다음에 남아있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제정, 로마자, 외래어 역시 많이 나옵니다. 근데 비율로 치면은 뒤에 실용국어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방금 했던 의문에서부터 이제 문장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분명히 선행학습이 이제 필요했었고, 이게 이제 이해가 가시면은 우리가 이제 바로 뒤에 한글 맞춤법부터 이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자, 그 다음에 저기 외래어 표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와 있는 기초 개념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하시면 로마자 외래어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시험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됩니다.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 해마다 나오고 있죠. 해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자고 외래어 표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진짜 잠깐 공부해도 1시간만 공부해도 로마자 외래어는 암기만 진짜 원리를 이해만 하고 있으면은 정말 안 틀리거든요. 안 틀리니까 로마자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 문제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투자해도 쉽게 득점을 할 수 있는 득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고, 이 뒤로 가면은 오래 걸리는 부분이 한글 맞춤법 부분이 조금 오래 걸릴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표준어 제정으로 가게 되면은 뭐 혼동하기 쉬운 어휘라든지 아니면은 맞춤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간단히 그 표준 발음 있죠. 우리 예전에 그 견문장 했던 거. 뭐 감사, 뭐 노혼자, 뭐 로봇 사용하면 제가 막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견문장. 그 견문장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발음 부분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앞부분하고 상당히 겹칩니다. 겹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이 한글 맞춤법이 바로 다음 장부터 이제 바로 시작 들어가게 되면은 이 한글 맞춤법이 또 왜 이런 원리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약간 또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일권의 부분에 대해서는 외래어 표기까지 대해서는 그 아마 한글 맞춤법이 조금
이론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표준어부터는 표준어부터 로마자 외래어까지는 쭉 나가겠습니다. 쭉 나가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복습해 주면은 그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암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외워야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원리 정도로만 이제 설명해 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가 남아있죠. 하나가 남아있는 게 고전이 남아있습니다. 고전. 근데 이 고전이라는 것은 사실 기출문제를 보셔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버릴 수도 없는 거고, 하지만 이 고전 문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그 예전에 학창시절 때 중학교 때는 당연히 안 배우고 아마 고1, 2 정도에 아마 뭐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해서 뭐 어떻게 이제 그때 당시에 28글자가 어떻게 이제 창제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고, 뭐 이때는 모음조화가 뭐 잘 사용이 되었는데 나중에 파괴가 되었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중세 국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볼 수 없는 자음 모양이 나옵니다. 자음 모양이 막 삼각형이 나오고, 삼각형이 반치음이라고 하는 건데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전은 제가 최대한 나왔던 기출문제를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으니까 우선 요 정도로 해서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고전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1권을 제가 마무리를 다 지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 뒤에 한자성어하고 어휘들 나오고 있는 것들 꼭 좀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한자성어. 그 한문 공부는 그 따로 여러분들이 하시기가 상당히 힘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뭐 사실 크게 마음적으로 아마 신경 쓸 시간도 분명히 없을 것이고, 그랬을 때 두 가지의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의견이라든지 이제 한자 어휘가 이음절로 되어 있는 한자 어휘를 위주로 정리를 하시는 게 구급에서는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자성어. 한자성어는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성어는 가급적이면은 한문을 뭐 전체 다 암기할 수는 없겠죠. 4글자 중에 한두 글자라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눈에 익을 정도로만 봐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자성어의 한자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명절 전에 그 다음 주가 끝나면 그 다음 주는 명절이라 가지고 우선 앞부분의 문법은 제가 그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명절이 되면은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공부하실 시간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로 그 문학으로 들어가서 고전, 고전 하루, 현대, 하루, 그 다음에 비문학하고, 남아있는 시간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좀 일찍 끝나면은 기출문제, 또는 이제 남아있는 동안 앞부분에 이제 교재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 이렇게 또 받거나, 아니면 또 시험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한글 맞춤법 이어서 그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